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 100이 인덱스 리밸런스로 인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펀드 ETF는 어떤 것이 있고, 이 리밸런스가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경제, 주식 관련된 뉴스에서 여기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뉴스에 의하면 메타가 웨이트 컷이 될 거라고 그럽니다. 즉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스닥 100의 스페셜 리밸런스로 인해서 특별 조정으로 인해서 펀드랑 ETF에서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메타를 비롯하여서 큰 기술주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브로드컴, 오도비, 펩시 등의 회사가 대신 그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럽니다. 모닝스타 뉴스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인베스터, 지수 펀드랑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나스닥 리밸런싱이 곧 다음 주에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스닥 100 인덱스, 나스닥 100 지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이다, 다우 지수다 그러면 만드는 회사가 S&P 글로벌이고 다우잖아요. 이름이 의미하듯이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서 만드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나스닥 주식 거래소에 상장된 100개의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파이낸스 관련, 즉 대부분의 은행주랑 금융주가 여기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등 굵직굵직하고 유명한 IT, 성장주 회사들이 대부분 이 나스닥 1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을 해두면 좋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경제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많이 나오는 것이 미국의 3대 지수가 나오잖아요. 다우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나스닥 지수는 사실은 나스닥 컴포짓 지수가 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나스닥 종합 지수는 1000여 개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개만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100 지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상품으로는 QQQ ETF, 이거 유명한 것이죠. QQQ가 있고요. 나스닥 컴포짓 지수를 따라가는 것은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일명 원Q, ONEQ가 사실은 나스닥 컴포짓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가 되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QQQ ETF가 워낙 크고 유명하기 때문에 QQQ가 나스닥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100개의 대형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움직임은 비슷하게 나오지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QQQ는 상위 100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나스닥 100 인덱스를 따라간다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수의 기술주와 성장주 회사들로 이루어진 QQQ ETF의 최근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문제는 QQQ가 계속돼서 컨센트레이티드, 너무 특정 주식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은 수익률은 아니고요. 상위 10개의 주식이 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는데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는 비중이 45% 이하로 현저히 줄었다가요. 그 이후로부터 기술주의 눈부신 성장률로 인해서 상위 10개의 주식이 거의 50% 넘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거의 55% 넘었다고요. 다시 어느 정도 하락을 하였다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거의 58%,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의 주식이 ETF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되니까요.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2.92%, 애플이 12.5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등의 주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10개의 주식이 60%, 나머지 90개의 주식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베스코에서 만든 QQQ ETF, 그리고 이와 비슷한 ETF가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니, ETF 성적 잘 나오고 있는데 뭐하러 리밸런싱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리밸런싱을 하는 주체는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 인베스코, 블랙락, 프로쉐어 이러한 회사들이 아니라 지수를 발행하는 나스닥에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본사가 있고요. 직접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있다고 그러면은요. 이 본사에서 보는데 지금 음식이 굉장히 잘 팔리는데
소금, 설탕, 조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웰빙도 있고 건강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소금, 설탕, 조미료를 조금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당근, 양파, 버섯 등의 다른 재료들의 양을 조금 더 늘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레시피를 공식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공지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소금 10스푼, 설탕 10스푼, 조미료 5스푼 이렇게 넣는데 재료를 줄이겠다고 하니까요. 조금 귀찮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따라가는 레스토랑은 이 새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맘대로 레시피 안 따르고 만들면은 이거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아니겠죠. 개인 사장님만의 식당이 되니까 더 이상 프랜차이즈를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이 예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펀드 회사에서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ETF 뮤추얼 펀드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따라서 주식을 넣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 애플 12%, 엔비디아 7% 이런 식으로 주식을 구성하였는데요. 이 지수를 만드는 나스닥에서 스페셜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였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투자 회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나스닥 100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의 구성을 바꿔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지금까지 수익률 잘 나오고 있는데 뭐하러 리밸런싱을 하냐 그러고 더 이상 나스닥 100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더 이상 인덱스 펀드가 아니게 되겠죠. 이것은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특정 주식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덱스 펀드가 아니고 액티브 펀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되는 다음 주 7월 24일 월요일 날짜를 기준으로 다 같이 펀드에 있는 주식의 구성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모닝스타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ETF와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인베스코의 QQQ ETF가 되겠죠. 이 QQQ ETF 안에는 202 빌리언 달러, 2020억 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SPY ETF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ET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것이 프로쉐어에서 발행하는 울트라 프로 QQQ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QQQ의 3배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TQQQ가 되겠는데요. 18 빌리언 달러, 180억 달러가 이 ETF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QQQ와 TQQQ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최근까지 수익률 보면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분들의 화끈한 투자 성향에 어떻게 보면 맞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구입하는 미국 주식 리스트에 보면은 항상 높은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것이 QQQM 되겠는데요. 역시 QQQ를 발행하는 인베스코에서 발행하는 동일한 ETF가 되겠습니다. QQQ와 QQQM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일하게 차이나는 것이 익스펜스 레이시오, 즉 펀드 보수가 QQQM이 0.05%가 낮습니다. QQQ는 몸집이 크고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 단타를 하거나 옵션 등을 넣는 분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ETF를 사서 그냥 꾸준히 적립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QQQ 대신에 QQQM을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다른 ETF랑 뮤추얼 펀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일랜드에서도 화끈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아이쉐어 ETF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칠리에 역시 아일랜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ETF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타이거 나스닥 100이라고 하여서 한국에서 상장되고 운영되어 있는 ETF 역시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어떠한 회사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의 비중을 줄이는 것 대신에 중상위에 있는 이러한 회사들의 비중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여러분들 잘 아는 커피 체인점이 되겠고요. 몬델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이용하시는 유명한 식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오레오 과자가 있겠고요. 햄버거랑 샌드위치에 넣어 먹는 사각형 치즈 크래프트 역시 이 회사에 속해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초콜릿 되겠는데요. 토블로론 역시 몬델레스 인터내셔널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여행주인 부킹홀딩스, 헬스케어 리서치 쪽인 길리아드 사이언스와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이 있고요. 이외 어널로그 디바이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IT 기술주의 비중을 줄이고 이외에 다른 섹터의 비중을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QQQ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외에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펀드 ETF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자, 지금까지 성적이 잘 나오는데 굳이 뭐하러 리밸런싱을 쫓아가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리밸런싱은 좋은 것입니다. 상위 10개의 회사가 펀드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변동성 역시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 이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지만 바로 체감될 만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위 회사의 비중을 줄여서 남은 90여 개의 회사에 골고루 다시 재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나스닥 100 안에 새로운 주식을 넣는다거나 기존에 있던 주식을 빼는 것은 없고 원래 있는 상태에서 재분배를 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인해서 캐피탈 게인, 시세차익 관련된 세금이 아주 약간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절세가 되는 계정, IRA, 401k, 403b에서 이러한 펀드 ETF를 가지고 계시면 상관이 없을 텐데요. 여러분이 이용하는 회사 그리고 뮤추얼 펀드 ETF에 따라서 아주 소량의 캐피탈 게인 텍스는 발생할 수 있다.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고서 리밸런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건 피할 수가 없겠네. 지금까지 QQQ 혹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 특히 2023년 같은 경우에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거를 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은 조금 더 섹터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S&P 500이나 US 토탈 스탁을 따라가는 상품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ETF가 스파이 ETF, VO ETF 그리고 토탈 스탁을 따라가는 VTI ETF가 되겠는데요. S&P 500 경우에는요. 상위 10개의 종목이 포트폴리오의 30%를 차지합니다. 역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기술주 28% 그리고 헬스케어 13% 그리고 S&P 500에는 금융 관련된 회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높은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S&P 500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더 공격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크크크 지금까지 성적 잘 나왔고 이렇게 변동성 높고 화끈한 걸 좋아하는데 뭐하러 굳이 리밸런싱을 쫓아가서 이렇게 되느냐라고 나스닥 100에 리밸런싱 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기술주가 좋아서 QQQ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예 더 공격적으로 기술주에 집중으로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 ETF가 뱅가드에서 발행하는 VGT가 되겠는데요. 0.10%의 익스펜스 레이시오 펀드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를 투자를 하셨으면 1년에 $10가 이제 펀드 보수로 나가게 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애플 23%, 마이크로소프트 20%, 그리고 엔비디아 4%, AV조,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1위, 2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만으로서 벌써 43%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가지고 있는 12%의 두 배가 되는 23%,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집중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피델리티에서 제공하는 기술주 ETF FTEC가 있습니다. 펀드 보수는 0.084%가 되겠습니다. 1년에 $10,000를 이 ETF에 투자를 하셨으면요. $8 40센트가 펀드 보수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TF는 애플 22%, 마이크로소프트 20%, 엔비디아 5%, 그리고 브로드컴, AVGO가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쫓아가는 ETF를 가지고 계시건 혹은 이것보다 더욱더 안전한 혹은 더 리스키한 이러한 투자 상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이러한 상품을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패시브하게 방어적으로 가는 ETF, 뮤추얼 펀드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나이가 아직 젊으시고 투자된 돈을 직접 찾아 쓰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나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뮤추얼 펀드, ETF 등에 꾸준히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펀드 ETF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